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교통 정체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얼마나 막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국민의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당명 개정 소식 준비했습니다. 의석을 싹쓸이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의 열풍, 아이돌 수준이라는데 현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족 대명절 설날 인사드립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름 한 점 없었던 파란 오늘 하늘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 하루에만 차량 600여만 대가 이동하며 곳곳에서 정체가 벌어졌는데요. 자, 서울 고속터미널 연결해서 고향 다녀오신 분들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희 기자, 자, 터미널 이게 활기찬 모습이겠죠? 네, 뒤로 보이는 것처럼요. 이 승차장에는 계속해서 버스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설 당일인 만큼 이 터미널에는 이 시민들이 계속해서 붐비는 모습입니다. 직접 명절을 쇠고 온 시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세뱃돈을 받은 아이들의 표정이 가장 밝았습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세배하고 용돈 받은 게 제일 행복했어요. 5만 원 받았고 학용품이나 간식 살 것 같아요. 어른들도 서로 덕담과 용돈을 주고받고 부모님이 챙겨주신 반찬을 두 손 무겁게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척들 많이 만나서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김이랑 과일이랑 이런 거 다 싸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100만 대 이상 늘어난 차량 615만 대가 전국을 통행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전 7시쯤부터 정체가 시작된 귀경길은 오후 3시에서 4시 정점에 달했는데요. 현재 시각 오후 7시 서울까지 부산에서 6시간 20분, 광주 6시간, 대전 4시간 10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극심한 정체는 내일 새벽 3시쯤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엔 부산에서 서울 6시간 30분, 광주에선 4시간 3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서울 지하철은 종착역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 또한 기존 오후 9시에서 새벽 1시까지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우리 전통 문화에 흠뻑 빠졌습니다. 떡국 먹으면서 한 살 먹었다고 말하는 외국인 모습, 절로 웃음이 나는데요. 송진섭 기자와 함께 설 연휴 나들이 나선 외국인들 만나보시죠. 알록달록한 한복을 차려입고 너나 할 것 없이 사진 산매경입니다. 한국 전통가옥 아래 전통 의상을 갖춰 입은 관광객들이 설날 정취를 풍깁니다. 오늘이 명절이라는 걸 알고 온 걸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I just happened to find out a couple days ago. It's interesting, and I learned about the Korean dates and how your age is different versus the Western age. 음력 설에 떡국을 먹고 이제서야 한 살 더 먹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오늘 설날이라고 알고 있어서 따뜻한 떡을 먹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부터 우리 한 살 더 많이 먹었다고 느낌 먹었어요. 서울 거리가 대체적으로 한산하지만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동은 골목골목이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설 당일 휴무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도 적지 않습니다. 今日マーラータン食べに行こうとしてて明洞に来たんですけど、そこの店がやってなくて別の店で食べました。ちょっとだけ不便。ちょっとだけ開いてなくてお店が。 In the West, we don't know that kind of culture. I like how it's really Korean culture, so I appreciate that. Very cool, yeah. 우리나라 전통 명절 설이 외국인 손님에겐 더욱 특별한 여정으로 느껴집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설 인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전력 질주하겠다. 설 연휴 이후 국정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한복을 차려입고 국민들에 전하는 새해 인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대통령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바라는 바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따뜻한 연대와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오후엔 SNS를 통해 집권 2년차 다짐을 전했습니다. 20년 전 성남시장에 처음 출마했을 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뤘으니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방향으로 부동산 공화국 극복 등을 꼽으며 초능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를 상징하는 붉은 말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상징하는 멧돼지를 밟는 만평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집 6채를 두고 온 이 설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6채 보유가 정당한 거냐 응답하라고 일제히 몰아붙였고 장 대표 답을 하겠다며 긴 글을 남기면서 대통령에게 분당집 답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여당은 일제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집 6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불효자는 운다며 노무 시골집 사진으로 투기용이 아님을 강조한 데 대해 논점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감성파리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며 6채 보유가 정당하냐고 반문했고 박지원 의원은 6채는 입이 10개라도 이유 불문 다주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겠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장 대표는 고향집과 노무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은 투기꾼이 아니라 애국자들이라며 대통령 분당집을 재차 겨냥했습니다. 계양에 전세를 얻고 분당집을 안 판 건 계양은 안 오르고 분당은 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고 국민들 생계형 주택은 적이냐며 본인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지방 소멸을 걱정한다면서 지방 주택 보유까지 죄처럼 만들면 답이 없다고 장 대표를 엄호한 뒤 정작 대통령은 계양에 전세 없고 금싸라기 분당집은 꾹꾹 껴안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자, 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모습인데 당명이 가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을 염두에 둔 행보인데 의원 단톡방에선 이 당명 개정을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정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건물입니다. 당명이 가려진 채 연필과 지우개가 등장했죠. 청년들이 주축이 된 TF가 당명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새 당명 후보군은 대여섯 개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이 중 3개로 추려져 설 연휴 직후인 모레쯤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쇄신 차원에서 당명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의 근본 가치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국민들에게 새 이미지를 줘야 해 고심이 깊다고 밝혔습니다. 1차 당원들에게 물었을 때 공화당이 새 당명으로 다수 거론됐지만 김수민 TF단장 등은 이미 등록된 당명이라며 부정적입니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는 선거 앞두고 당명 변경은 안 된다. 명절 인사 다니는 중인데 걱정들이 많다. 어르신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니 선거 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들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이르면 3월 1일 현수막부터 새 당명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들여보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책임은 업주 몫이라면 억울하겠죠. 요즘 위조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성인 행세하는 미성년자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길래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 현장 카메라 팀이 업자와 접촉해 봤는데요. 제작까지 걸린 시간 5분이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당하고 당하다 한이 맺혀 붙인 겁니다. 그런데 또 당했습니다. 미성자가 몰래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고 한 3번 걸렸어요, 3번. 그리고 이번 4번째예요. 직원의 업주까지 둘이서 신분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경찰 왔으니까 이제 안 거지. 네, 사기였네, 약간. 그게 막 터치해도 넘어가. 네, 똑같아요. 완벽해요. 위조 신분증 앞세운 성인 행세에 업주는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업주의 노력이 담긴 이 영상이 없었다면 영업 정지입니다. 그걸 미성자들한테 해야지 왜 저희한테 벌금을 내라고 하는지 얘네들이 잘못인데요. 6년 전 찍은 제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위조 신분증 장사꾼에게 보냈습니다. 몇 마디 묻고 답한 게 전부였습니다. 5분 만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진짜 앱이고 오른쪽이 가짜 앱인데 육안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위조하면 처벌받는다는 문구까지 넣어 위조했습니다. 업주들도 나름의 가짜 구별법이 있습니다. 위조 어플 캡처 한번 해보시겠어요? 캡처요? 위조 어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캡처가 이렇게 가능해요. 아, 네네. 근데 원래 어플은 캡처가 안 된다는 표시가 뜨면 하지만 불법의 기술은 진화하고 그 정교함에 당황합니다. 채널A라고 방송국에서 나온 취재 나온 기자인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고 여기 선생님들이 부르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뭐 얼마나 괜찮죠? 클릭해 보셨을 때 방금 놀려서 혹시 당황스럽어요. 근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상세 표시 넘어가고 이게 가짜거든요, 지금? 근데 넘어가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 안 찍으면 다 속겠는데요? 불법이 탄로난 미성년자들의 태도는 당당합니다. 안 된다. 이제 욕을 하고 나간다거나 뭐라고 이렇게 해요, 막? 무슨 발 되게 깐깐하게 구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경찰을 옆에 두고도 도주합니다. 이거 위조 어플이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하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초 15초 뒤에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아예 안 믿는 곳도 있습니다. 아예 이 정도 신고를 안 했지. 내가 나이 먹어갖고 모험할 수는 없잖아. 위조 신분증 장사꾼들은 오늘도 영업 중입니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는 태도입니다. 전화를 걸어볼까요? 거절. 그거 취재해서 뭐 하시려고? 몰랐든 속았든 미성년자 받으면 업주는 낭패입니다. 신분증 확인했다는 증명을 해야만 피해를 면합니다. 반면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과연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분위기로 이렇게 넣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도 되겠네? 그래서 또 만들고 또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는 그 위조 어플을 만드시는 분들이 없었으면은 당연히 미성년자분들 그거를 구매할 일도 없을 거고. 현장 카메라 권경문입니다. 네, 연휴에 장시간 운전하면 지치기 마련인데요. 전방 꼭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터널 안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난 사고를 뒤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결국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수신호를 따라 천천히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 터널 내부는 사고 난 차량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앞이 크게 부서진 차량은 견인차 크레인에 들려 있습니다. 터널 끝 부근에도 부딪힌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기도 사고 났네 또. 여러 대 그러네요. 쾅쾅쾅쾅 완전 이게 끼어버렸구만.
순천 완주고속도로 용암 3터널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건 오전 10시 16분쯤. 터널 끝 부근에서 차량 5대가 부딪히는 1차 사고가 난 뒤에서 오던 차량 2대가 부딪히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버스가 서 있는 차량들을 들이받으면서 총 7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마지막 버스는 아무래도 맨 뒤에서 속도도 있고 버스에 들이받친 50대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한 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약물운전은 아닌 걸로 일단은 판단되고요. 전방 주시 태반으로 봐야죠. 사고 여파로 인근 도로는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통에 왜 이런 안내문이 붙었을까요? 집에서 가져온 생활 쓰레기까지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들 탓에 평소보다 쓰레기가 2배로 쌓이고 있다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용객들이 차에서 쓰레기를 들고 나와 그대로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외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라는 안내문이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휴게소 분리수거장에는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 키보다 훨씬 큰 쓰레기 반출통을 다 채우고도 옆에는 쓰레기 무덤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포장된 떡부터 수면 자모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쓰레기 포대에는 벌레가 꼬여 있고 코를 찌르는 악취도 진동합니다. 차량 쓰레기뿐만 아니라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걸로 보이는 생활 쓰레기도 가득. 꽁꽁 묶인 검은 봉투를 열어보니 사과 껍질과 먹다 남은 닭뼈가 나옵니다. 왜 버리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판매한 걸로 보기 어려운 곰팡이 핀 떡도 보입니다. 깊숙한 곳에서는 의외의 물건, 치마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15, 16, 17. 그냥 옷 무덤인데요? 치마가 32장이 나왔습니다. 들기도 무겁다. 못 입는 옷이라면 가정에서 폐기해야 할 쓰레기입니다. 휴게소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복권도 섞여 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쓰레기를 담는 리어카가 가득 찹니다. 이번에도 아기 기저귀가 5뭉텅이로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좀 모아뒀다가 한 번에 버린 것 같은. 평상시에도 한 2시간 반, 3시간에 한 비우는데 명절 때는 거의 1시간 만에 비워야 된다고 봐야죠. 이렇게 설 연휴 기간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50톤이 넘는데 평소 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부터 볼까요? 바닥에 강아지가 쓰러져 있는데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네, 충남 논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죠.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요, 축 늘어져 있습니다. 혀는 힘없이 밖으로 나와 있고 미동도 없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강아지의 작은 가슴을 2손으로 압박합니다. 숨이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멈춘 심장을 되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이 강아지가 발견된 곳 지금 보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저 주택가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집에는요 80대 어르신이 살고 있었는데요. 불이 나자 소방관들에게 안에 강아지가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방관들 연기를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강아지 2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곧바로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요. 2마리 모두 건강하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건 보시죠. 네, 교통사고 같기도 하고요. 차량 여러 대가 얽혔나 본데요. 네, 어젯밤 서울 도심으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도로 위 차량들이 뒤엉킨 채 멈춰서 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비상등을 켜고 있고요. 구급차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한쪽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죠. SUV 차량 운전자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건데요. 마주오던 택시를 포함해 차량 4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해봤는데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버스에서 지금 이게 불이 났는데 특별한 장비가 동원됐다 하더라고요. 바로 저건가 보죠? 네, 저런 전기 버스에서 사실 불이 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열폭주인데요. 역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내버스 윗부분 불길이 치솟습니다. 펑펑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모습도 보입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서 불이 난 건데요. 사실 전기버스는요, 천장, 지금 표시된 천장에 배터리가 있어서 소방대원들이 저 위로 직접 올라가 불을 꺼야 하는데 열폭주가 일어나면 1000도 넘게 열이 치솟아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지금 보시는 빨간색 특수 장비가 등장을 합니다. 버스 측면에 밀착을 하더니요, 이번에는 드릴로 천장을 관통합니다. 배터리 내부를 향해 소화액을 주입하는 모습인데요. 이 장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맞춤형 진화 장비라고 합니다. 배터리 내부를 직접 냉각하는 방식이어서 화재 재진입이나 장시간 노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이 도입 첫날이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도 보겠습니다. 지금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건가요? 네, 서울 광진구의 주택가 골목길로 가보겠습니다. 한 여성이요,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습니다. 26주에 들어선 임신부입니다. 저혈압 증세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119에 긴급 출동을 요청했고요. 임신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건을 보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초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관람차,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 이달 말이면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에 자리 잡은 65m 높이의 거대한 대관람차. 동해안과 설악산, 속초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속초화입니다. 민간 유치를 통해 총 사업비 92억 원을 들여 2022년 개장했습니다.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님들도 관광도 많이 오지 않나요? 속초로서는 이게 발전될 수 있는 게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죠. 하지만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시설이 공유 수면에 지어지는 등 각종 위법 사항이 드러난 게 화근이 됐습니다. 결국 속초시는 대관람차 해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운영업체가 반발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최근 법원은 속초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속초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원상 회복 등 계획된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 검토 강화 등.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대관람차와 탑승동 시설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운영업체는 항소를 제기하며 행정처분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습니다.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관람차 운영은 이달 말 중단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를 비롯해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걸 두고 탈세냐 절세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지적하는 반면 업계에선 시대착오적이란 반발이 나오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으로 200억 원대 추징을 통보받은 차은우 씨. 국세청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과세 적부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 이한희 씨도 활동 수익에 대한 세금을 법인세로 냈다는 이유로 60억 원을 추징받았습니다.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선 최대 45%의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세는 25%만 내면 되는 만큼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설립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탈세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법인 실소유주, 매니저 고용 여부 등을 현지 실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반면 매니지먼트 협회는 실제 업무 수행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티스트 멘탈 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버나 온라인 강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1인 법인 설립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과세 제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설 연휴에도 연일 등장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에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아버지 따라다니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주민을 껴안고 있는데요.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후계 지위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딸 주애가 뒤따릅니다. 직접 백발 노인에게 다가가 허리 숙여 포옹하고 아버지처럼 주민들의 손도 하나하나 잡아줍니다. 북한 주민들도 주애의 등을 쓰다듬거나 팔을 붙잡으며 환영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김 위원장 부녀의 평양 화성지구 아파트 준공식 참석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지만 방송 화면은 김 위원장과 주애, 투샷 위주로 보도됐습니다. 주애가 아버지와 현장에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일반 시민과 어울리며 스킨십을 하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어제는 주애가 아이를 껴안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북한 주민 사이로 직접 접촉해서 연출하는 것은 북한의 역대 수령들 지도자만이 하는 것으로서 후계 구도를 확고히 하고 있는 행보라고. 당 간부가 김 위원장에게 인사한 뒤 주애에게 추가로 인사한 것도 주애의 달라진 위상을 드러낸 장면이란 평가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주애가 후계 수업 중에서 후계 내정 단계로 격상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춘절을 맞은 중국에서는 우리처럼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는데요. 10억 인구가 시청하는 최대 명절 프로그램 주인공으로 로봇들이 나왔습니다. 취권을 선보이고 연기도 하는 모습 보면 정말로 감탄이 나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360도 회전하며 장애물을 넘고 텀블링으로 무대를 가로지릅니다. 비틀거리다가도 발차기를 날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취권입니다. 소년 무도인들과 함께 쌍절곤 휘두르고 가수들의 백댄서로 춤을 추거나 뮤지컬 무대에도 함께 섭니다. 백스테이지를 돌아다니며 출연진들과 인사를 나누는 로봇. 할머니의 최애라는 제목의 콩트 프로그램에서 손자 역할을 맡은 어엿한 배우입니다. 춤을 추며 재롱을 부리고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할머니와 겉모습이 똑같이 생긴 로봇은 개그도 맞받아칩니다. 让你一人看家辛苦你啦。不辛苦，净骂你孙子了。 40년 넘게 이어온 중국의 대표 명절 프로그램인 춘화는 10억 명 중국인이 모두 즐겨보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로봇들이 무대의 중심이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휴머노이드 분야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국 로봇 스타트업 에이지봇이 내놓은 익스페디션 A3는 공중 날아차기에 공중보행 같은 고난도 동작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올해 중국의 로봇 판매량이 2만 8천 대로 지난해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중국이 우주 경쟁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달 탐사용 로켓을 발사한 뒤에 그 발사체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기술. 전 세계에서 머스크를 비롯한 미국만 갖고 있던 기술인데 중국이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3, 2, 1, 영어. 화염에 휩싸이며 하늘로 치솟는 로켓. 차세대 유인 우주선 멍저우를 실은 창정 10호입니다. 곧이어 우주선과 로켓이 분리된 뒤 바다로 떨어집니다. 중국이 최초로 1단 로켓 회수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我们成功地实现了海面软着陆回收，这也标志着我们国家可重复使用运载火箭技术取得了一个非常关键和重要的突破。 중국 내에선 달 정복으로 향하는 획기적인 한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단 로켓을 회수하면 로켓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사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우주 패권 경쟁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미국 일론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는 이미 1단 로켓의 해상 회수에 이어 2년 전 메카질라 장비를 이용한 육상 회수까지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재사용 로켓 스타쉽을 달 탐사와 화성 운송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Hopefully this year we should prove full reusability for Starship, which will be a profound invention. The cost of access to space will drop by a factor of 100. 앞서가는 기술력을 선보이는 미국의 우주 기업들.
그리고 2030년 유인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중국. 우주 패권을 두고 미중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외계인 발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정부가 비밀리에 외계인을 연구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 꽤 많다는데요.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이게 확 불이 붙은 겁니다. 뭐라고 수습에 나섰는지 박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 팟캐스트 방송 인터뷰에 나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외계인이 실제한다고 발언합니다. Are aliens real? They're real, but I haven't seen them, and they're not being kept in. 하지만 외계인 음모론의 중심 51구역엔 외계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Area 51. There's no underground facility unless there's this enormous conspiracy, and they hid it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음모론자들은 미 네바다주 공군 시설인 51구역에서 정부가 외계인을 비밀리에 연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가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쏟아지자 오바마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분위기에 휩쓸려 한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우주는 넓어서 통계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태양계 간 거리가 멀어 지구에 방문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 외계인이 우리와 접촉했다는 증거를 본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앞서 2021년 한 토크쇼에 출연해서도 외계인 실제 가능성을 시사했던 적이 있는 만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자, 이 미국에서 청소년 아이스하키 경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청소년 하키 경기가 한창인 경기장에서 벼랑간 총성이 들립니다. 놀란 관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선수들도 출구를 찾아 달립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3명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It appears that this was a targeted event, that it may be a family dispute. We cannot release the names of the victims. 사건이 벌어진 로드아일랜드 주에선 2달 전에도 브라운대 캠퍼스 안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카누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때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자아냅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이 해상에 나타나는 가오리 떼입니다. 가오리는 거대한 무리를 지어 매년 한 번씩 계절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열린 회사 송년회. 쪽지를 든 남성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상품은 최신형 스마트폰. 행운의 주인공이 된 직원이 제품 상자를 엽니다. 영수증에는 9,988위안, 우리 돈 약 210만 원 가격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스마트폰 대신 초콜릿과 막대사탕, 타일 2장이 들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부서 직원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장난으로 기획한 이벤트였습니다. 건물 위쪽에 있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집니다. 사람들과 차량이 뒤엉키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쓰러진 나무는 수령이 300년이 넘는 반얀트리로 앞선 지난주 토요일 이 지역을 휩쓴 강풍과 폭우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최근 선거에서 압승을 이끌며 그 영향력을 입증했는데 인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유명 아이돌처럼 굿즈가 완판되고 명함이나 선거 공보물은 중고 거래가 될 정도라는데요. 일본에 부는 다카이치 열풍,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 중심가의 대형 문구점. 분홍색 볼펜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사용해 유명해져 일본에서 풍기 현상까지 벌어진 이른바 다카이치 볼펜입니다. 아이돌的な感じだからこそだと思います。 다카이치 총리가 즐겨 쓰는 이 분홍색 볼펜은 재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입니다. 大体平均して80本前後の売り上げで推移してたんですが、それがいきなり600本ということで約8倍ぐらい。 다카이치 총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일본제 가방은 지금 주문하면 8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첫 여성 총리 취임과 최근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다카이치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エネルギッシュで何かをやってくれそうな新しい感じ、イメージはあります。女性として応援したいって感じです。 일본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선거 공보물이 7만 5천 원, 과거 명함이 14만 원, 절판된 저서가 68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의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도 인기가 많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고향 나라현에선 캐릭터 상품이 명물이 됐고 실제 젊은 시절 탔던 승용차가 전시돼 있는 박물관엔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내일 출범하는 2기 내각에서의 정책 추진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高市さん自身にまつわる問題が出てくるとか、あるいは国民が期待していたようなことが達成されないなどのことが起これば、この人気というのも消えていく。 다만 이런 열풍 탓에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비판 자체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연기 경력을 모두 합치면 수백 년에 달한다는 원로 배우들. 수없이 섰을 무대지만 발자국 수까지 되뇌이는 치열한 준비 끝에 무대에 선다는데요. 끊임없이 무대를 지켜온 이들의 이야기 성혜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오늘 오셀로 아니에요. 색이 안 보여. 어떤 스틱을 써야지? 전쟁 중에도 연극을 멈추지 않는 노배우를 그린 연극 더 드레서의 한 장면입니다. 전쟁 상황이고 이 사람은 치매기도 있고 지금 뭐 건강 상태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관객하고의 약속이니까. 60년 연기 경력에도 무대에 오르기 전 대사를 수없이 되뇌며 준비합니다. 나 못해. 저 대사가 어떻게 되지? 극중 노배우를 돕는 젊은 의상 담당자. 드레서의 역할로 무대에 서는 송승환 씨. 무대에 서기 전 소품 위치며 걸음수까지 하나하나 외웁니다. 암전 속에서 등장해야 되는데 제가 눈이 많이 나빠서 안 보여요. 하나, 둘, 셋 하고 앉으면 제 오프닝 자리거든요. 대사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발자국 수를 외워야 돼요. 합친 연기 경력만 236년. 나이는 295세의 그야말로 원로 배우들이지만 무대는 매일 새롭습니다. 젊어서는 오히려 자신감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극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상황 분석이나 묵상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연극이 좋아서, 즐거워서 젊은 후배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무대를 지킵니다. 제가 65년도에 아역 배우로 데뷔했으니까 60년 했어도 아직도 안 질리니까 재밌는 거죠. 내가 하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살아 숨쉬는 무대가 좋아.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시나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맑고 평년 기온 웃돌아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도, 대구 영하 3도로 곳곳이 영하권입니다.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최근 눈이 내린 동해안은 빙판길 조심해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7도, 부산은 13도인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토요일 낮에는 서울 16도로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 중부에 비가 오며 고온 현상이 꺾이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이맘때 겨울 날씨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